아무래도 뭐 한국 국민들 그 부동산에 많이 관심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통상적으로 아시다시피 한국의 그 민주당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집의 가격이 올라가죠. 판매 가격, 거래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왜 올라가죠? 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왜냐면 시장에 유동성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시장에 유동성 물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거죠. 시장에 현금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죠. 뭐 일부 언론에서 올라갔다 떠들었는데 그 올라간 것도 아닌 거 아시죠? 한 15, 30% 떨어졌나? 25%에서 30%? 그걸 올라갔다 떠들어대면은 좀 안타까운 수준인 거죠. 여하튼간에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하향 조정됩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경제가 좋아지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은 요번에도 또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됐으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이전 정권이 나라 경제를 폭망시켜 놔가지고 당장에 좀 상승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 정권에서 뭐 나라 경제를 완전 아작을 냈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그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대통령 임기가 5년 차잖아요.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보통은 1년 차에서 2년 차까지는 이전 정부가 싼 똥 치워야 되잖아요. 그 똥 치우는데 2년 정도 최소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경제가 화랑이 되는 게 이제 3년 차부터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당군이 이래 한국 경제가 가장 좋았을 때 르네상스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동반 상승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원리가 똑같이 발행되죠. 이 원리가 언제 발생됐었냐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똑같이 민주당이 집권하니까는 경제가 좋아지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엄청 뛰어서 올라갔죠. 문재인 정권 때 또 마찬가지로 경제가 되게 좋아지니까는 엄청나게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주가도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죠. 코스닥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죠. 상승률. 마찬가지로 이제 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이전 정권에 거기서 싼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똥 치우려고 한다면은 그래도 최소보다도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2년 정도 걸리고 3년 차부터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현재의 한국 경제는 뭐 폭망이죠. 뭐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이니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주가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뭐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것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투자 자산이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장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 뭐, 예, 그러면 이제 언제쯤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는 기준이 있는데, 우선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죠? 2점 몇 프로죠? 2.1%인가? 하여튼간 2%대요. 2% 초반. 근데 이게 아마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2%에서 1%대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예전보다 금리가 인하가 됐으니까는 좀 저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 대출 이자도 싸지잖아요. 대출 이자 싸지고 기준금리도 좀 저렴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하죠. 근데 이게 1%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타이밍은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쯤으로 보고 있냐면 뭐 올해는 약간 그럴 수 있고 뭐 살 수도 있어요. 지금도 좀 저렴한 부분이 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약간 검증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내년부터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하반기, 2026년 하반기가 좋지 않을까.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당장에 뭐 부동산 가격이 뭐 주식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정한 어떤 공백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화되면 그때부터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요번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워낙 그 한국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과도한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너무 산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죠. 지금 뭐 1분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180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고 추산이에요. 그리고 OECD 기준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아마 그 작년에가 90 몇 프로였고 지금 100%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이건 뭐 추정이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너무 GDP 대비 너무 높아요.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가 높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는 뭐 지금 당장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경제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뭐 심리적 관점 말고 심리적 관점이야 뭐 주가도 그렇지 않나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게 심리적 관점인 건데 테마성 관점 뭐 그런 거는 이제 뭐랄까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인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를 좀 반영하고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부동산에선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대출 금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출 금리 아니에요? 그러면 뭐 대출이 지금 2%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냥 기준금리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제 시장금리 또 다르긴 한데 하여튼간 그럼 요게 제가 보기에는 기준금리가 1%대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요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딱 좋은 적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2%에서 1%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고 것은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경제가 좋아서 이게 인하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으니까 인하되겠지.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2%대고 그 다음에 1%대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현재가 좀 싼 진짜 저점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1%대까지 좀 기준금리가 내려와 줘야지만 그래도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것도 있었죠.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은 뭐 경제도 워낙 좋았던 것도 있죠. 워낙 경제가 좋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것 갖다 뭐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한 거고. 그리고 그때 또 한 가지는 또 코로나일 수도 있었죠.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막 들어왔죠.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유가 중국에서는 살 수 없다.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것까지 뭐 맞물려 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한국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다 또 인플레이션까지 좀 겹친 부분도 있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그때 당시 그렇게까지 도래되진 않죠. 왜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1점 CPI 지수가 1점 몇 프로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면 그 물가 지수는 좀 뺀다가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서 핵심은 기준금리가 좀 핵심인 것 같아요. 1%대까지 내려왔을 적에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구매를 한번 고민을 할 수 있죠. 왜 그렇잖아요. 굳이 뭐 비싸게 이자 대출 받으면서 구매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뭐 언론에서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냥 언론에서 그 좀 개념 없는 애들이 좀 떠들어대는 거고 좀 개념 없는 애들보다는 개념 없는 사고를 갖고 계신 이상한 분들이 경제 개념도 없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 가장 기본은 뭐예요? 경제 가장 기본은 금리지 뭐 금리가 거의 6, 70% 차지하는 건데 그리고 특히 부동산 쪽에서 금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금리가 2%대보다 1%대가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2% 초반대인데 1%대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뭐 역성장, 분기 역성장 이야기하고 있고 연율로는 또 뭐 0%대 성장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욕만 욕골인데 지금 당장 좋아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기업들도 지금 매우 힘든 상태고요. 그러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 완화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뭐 2% 초반대에서 지금 1% 후반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사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시점은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왔을 때. 아 그리고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정화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경제가. 이 1%대가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 막 날라갔으니까 뭐 지금은 싸게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날라가긴 쉽진 않아요. 그래도 저렴하게 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은 좀 비싸게 팔 수는 있죠. 내가 구매했을 당시보다는 뭐 그래도 보통은 이제 부동산 비싸게 팔려고 한다면 최소부터도 5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지. 예, 그래야지 돈 좀 이전 내가 산 가격대보다 약간이라도 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경제까지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건 더 보너스 덤으로 보는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를 우선 보세요. 기준금리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거 말고 그 수준 좀 엉터리 같은 수준 그런 진짜 초짜 같은 이야기 말고요. 초짜 같은 이야기 진짜 수준 이야기 말고 기준금리를 보세요. 기준금리는 아마 1%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뜩이나 한국 경제가 폭망한 상황이니까요. 그러면은 1%대 내려오면 그때 부동산 구매도 낮잖아요. 아 그렇잖아. 안 그래? 비싼 금리 주고서 그렇잖아. 뭐 당연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아유 씨 당연하잖아요. 무슨 이걸 내가 설명하는 것도 웃기긴 하네 진짜.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제가 안 좋아지는 기간이 좀 있긴 하겠죠. 아, 지금도 안 좋긴 하니까. 그러면 하여튼간 그거 보세요. 그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제가 보기에는 1%대까지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부동산 구매돼서 매매돼서 한번 매매가 아니라 구매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니까는 내년 빠르면 초고 좀 늦으면 뭐 내년 하반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부동산을 내가 지금 구매한다고 해서 당장에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부동산이란 것이 최소 못해도 5년 정도 걸리니까 5년 정도 걸리고 싸게 사는 게 5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날라가는 게 8년 채 날라가는 거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제가 보기에는 내년부터는 한번 부동산 구매돼서는 집을 좀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그분들에게는 그게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타이밍이 내년 정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빨리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1%대로 빨리 내려올 수 있는데 빨리 내려왔다 해서 이게 뭐 싸진 거지. 금리 대출 금리가 이자율이 좀 떨어진 거지. 그게 또 안정화되는 것도 있고 시장 금리도 있고 정책 금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다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내년 초부터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면 안 돼요. 오버하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샀다고 해서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그래도 저렴하게 사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또 집을 구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은근하게 올라가잖아요. 은근하게 나중에 올라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간다든지 할 때 좀 많이 도움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싸게 살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이라고 한다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2026년. 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죠? 뭐 간혹 가다가 더 이야기할게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한국의 그 부동산 가격 요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 잘 이야기 안 하다가 뭐 예전에 좀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타이밍이 뭐라 그랬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좀 고민을 하면서 2026년 상반기 하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아니라달까.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부동산 구매가 되는 타이밍이 이렇게 도래하고 있죠? 도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부동산에서 한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있다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좀 저렴하게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거지.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매 관점에서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할까요? 부동산? 그래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으니까 뭔가 그 당선을 통해 가지고 또 한국 경제가 변화되는 면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 가장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직접적인 내 피부로 와닿는 것은 부동산인 것 같아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정도 이야기할게요.